이제 자,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도 않죠? 별로 반갑지도 않죠? 점수가 왜 그럴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점수요. 벌써 이제 몇 명 빠지셨네. 두 분 안 나왔나? 어, 다른 학원 비교를 하면 어제는 28개가 최고 점수예요. 그 평균적으로 1월 달부터 공부를 했던 분들은 한 20개 정도 선에서는 지금 나왔어요. 네, 20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8개는 이제 작년에 공부했었던 분이고, 그 정도 선에서 어제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그렇게 개수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자꾸 이제 개수에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좀 개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빠지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점수 떨어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년이나 이런데 그 수강생들 보면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점수가 나와요. 어쨌든 자, 지금 개수에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걸 왜 틀렸느냐를 일단 자꾸 신경 쓰세요. 몇 개를 맞췄는데가 신경이 아니라. 자, 봅시다. 1번 해보죠.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자, 법인의 경우 모든 사원 또는 임원이 연수교육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 틀려요. 일단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에 제가 답을 갖다 드려가지고 답을 드리는 바람에 지문을 생각하는 부분들을 많이 아마 줄었을 거야. 자, 지금 제가 답 안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씩 보면서 지문이 맞는지 틀리냐 보죠. 자, 일단 법인의 경우 모든 사원 임원이 연수교육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수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자, 사원 임원. 얘 누구죠? 자,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 얘 누구예요?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자, 연수교육은 소속공개사하고 개업공개사 둘이 받는 거죠. 그러면 법인 사원 임원은 항상 사원 임원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이건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을 뭐고? 공인중개사 사원 임원이 소속공개사죠. 그러니까 얘는 연수교육 받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이면 연수교육 받지 않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원임원 모두가 다 연수교육 받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 받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무교육 내용은 자,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실무 내용은 일단 이거는 맞죠. 여러분들이 아마 1번을 거의 아마 찍었을 거예요, 아마. 1번 찍으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 일단은, 딱 스타트 보니까 틀린 것 같네. 이제, 근데 사원임원 항상 생각하세요. 이거는 다른 용도 문제에서도 항상 나와요. 사원임원이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이 갈라진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중개업무 수행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일단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고 3번에 실효유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통지 언제까지 한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교육과목 관련된 분야에 석사기 취득한 후 연구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될 수 있다. 자, 전이, 석삼, 변이 이래야 되죠. 전임 강사 몇 년? 2년. 강의 경력 2년. 석사학위 3년. 변호사 2년. 자, 이건 맞죠. 자, 5번. 왜 틀렸어요? 5번이 답이죠. 자, 여기서는 뭐가?
시도지사는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네. 뭐죠? 누가 그러면 5번이 틀렸어요. 그럼 누가 지침을 해서 시행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자, 지침은 뭐라 그랬어요? 기준이라 그랬죠. 기준. 그렇죠? 자,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을 다 실시하죠. 저기 서울하고 광주하고 각각 실시권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교육 내용도 각각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지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침은 위에서 만든 거죠. 우리 국장이. 첫 스타트부터. 이제 틀린 거죠. 아, 그렇게 덥냐. 자, 그러면 이제 또 2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부분을 체크하고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오답 정리 좀 해주시고요. 요약집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요약집과 이 문제 보세요. 문제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되니까 자, 일단 오답 정리부터 지문 정리부터 하세요. 지문. 자, 근데 이번에 자,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기억에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 10일 이내 보증을 설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업무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 자, 업무 개시 전. 풀다 보면 답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 풀 땐 답이 안 보이는데 풀다 보면 답이 다 보입니다. 자, 이번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10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예, 7일.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네, 맞죠?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요거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뢰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하고 나서 며칠? 10일 이내. 어디다가 신고? 이전 전에 후에요. 후. 우리를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미음. 하나하나 지문 잘 보셔야 돼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슬금슬금 문제 이제 개수가 안 나오니까 아, 나는 그냥 개수 잘 나온 데 갈래 해가지고서는 그냥 저 시중에 거 여러분 풀어보세요. 참 잘 나와요. 근데 시중에 것은 많이 돌아다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기출문제 유형들. 자, 이거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대기해 보세요. 자, 일단은 자, 미연해 보죠.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증을 고용한 때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요거 고용하면 언제까지예요? 업무 개시 전. 그렇죠. 업무 개시 전. 다 지금 10일로 만들어놨죠? 11일 날짜 10일 만들어놨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는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뭐예요? 디귿.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이 학원에 끝까지 붙어서 맨 마지막 때 결국 안 오셨는데 끝까지 붙어가지고 5회차까지 시험 본 분이 결국 점수 나왔어요.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 몇 개 나오느냐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조건 지문 연습 일단 하셔야 돼요. 자, 3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건 맞춰야 돼요. 뭐예요? 몇 번? 5번. 예, 답은 5번. 건축물 대장이죠. 자,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하고 그다음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누가 확인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더 보죠. 외국형 결격서. 자, 여기에 4번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외국인의 경우가 빠지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서류 이렇게 되면 모두 다 해당되는 거죠. 외국인만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외국 법인의 경우는요. 외국 법인은 영업소 등일 증명서류.
영업소 등기를 증명 서류. 자, 23페이지 펴보세요. 몇지? 문제 한 서너 번만 연습하면 확 올라올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 지금 개수에 좀 연연해서 이제 어제 야간반 어제 다른 학원에 야간반이 있었거든요. 야간반에서 거기는 야간반 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18개에서 20개 사이 다 맞췄어요. 작년 공부하시는 분들은 26개 맞고, 근데 한 분이 16개인가 맞아가지고 아주 인상이 푹 찌그러져가지고, 근데 인상 찌그리지 마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80점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형태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 잠깐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외국인은 결격사유가 없음 증명서류. 외국법인은 어떻게 된다? 외국법인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서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부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서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부는 안 들어가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1번에 허가관청은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15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내용이죠.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들이 선매 요약집 보지 마세요. 자, 요약집 보지 말고 제가 선매 절차를 한번 볼 테니까 이 그림 기억나시죠? 길쭉한 거. 자, 요약집에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요약집 보지 말고 머릿속에서 한번 봤던 거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자, 여기 허가 신청을 하죠. 허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선매가 진행 중이라면, 자, 선매 협의 사실을 어떻게 한다? 통지하죠?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한다. 이거는 허가 신청일부터 며칠이었죠? 15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할 때 허가 불허가 처분 여부를 통지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이 과정이 있다면 이 사실을 통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선매자 지정 통지하죠. 선매자에 대해서 지정 통지하죠. 이거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거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선매는 딱 두 가지의 날짜가 나와요. 15일하고 30일이 아니고 40일이 아니고요. 네, 한 달이 뭐예요? 한 달이 30일이에요. 아이고, 자, 답 나올 때까지 안 쓸래, 그냥. 15일하고 이거는 30일 말고 이거 오늘 점수가 한 장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또 텅빈 것 같다, 갑자기. 이게 31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공부하는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선매는 딱 두 가지 날짜, 15일하고 뭐 1개월 두 가지 나오죠. 15일 1개월. 자,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한다. 요거는 15일이고, 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선매자에 대해서 지정 통지하죠. 요거는 1개월이네. 신청일부터 1개월. 자,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날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까지도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허가관청에서 누구한테? 네, 신청인 중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요거는 거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만 요거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토지 소유자라고 일단 묶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매자 지정 통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죠.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한다. 이제는 선매협의 통지 다시
선매협의 통지. 자, 이제는 선매자 지정 통지가 됐으니까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나 선매자로 지정됐으니까 나랑 협상하자. 선매협의 통지하지요. 이거는 며칠? 이거 며칠이에요? 15일. 자, 그 다음에 통지해가지고 선매협의를 하죠. 하고 나서 협의를 끝내주면 됩니다. 협의를 뭐하고? 종료하고요. 이거 두 문장이에요. 종료하고 조서를 어떻게 한다? 조서를 제출합니다. 문장은 두 문장이에요. 저기다 그림은 하나 쓰지만 이거는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1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15일, 1개월, 15일, 1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1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자, 2번에 보겠습니다.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의 전부에 따라 허가 대상자, 허가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진짜로? 옛날에 저 중국집이 진짜로라는 중국집이 있어.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는 제 수강생이었어요. 2004년도 서울 미아상거리 학원에 있었는데 거기 수강생이었는데 진짜로 이게 저 중국집 특허냈던 상호 특허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진짜 처음 들어보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요약집에 프린트물로 붙여놨을 거예요 아마.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올해 새로 생긴 거.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옛날에는 지정을 하면 그냥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무조건 다 허가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지정할 때 허가 대상자, 면적, 그 다음에 또 지목까지도 지정해요.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 보존을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해야 한다. 3번 맞아 틀려요? 3번. 자, 116페이지, 117페이지, 116페이지 펴보세요. 중개사법만 점수 안 나오죠? 다른 과목 점수 다 나오고. 그죠? 자, 116페이지 이 문장 찾았나요? 117페이지 있어요. 자, 동그라미 7번. 거기에 니은번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보존 목적으로 토지 취득하는 경우. 자, 이 문장을 못 봤어도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제가 그래서 거북 농사통 옆에다가 아마 좀 썼을걸요 아마. 안 써놨나요? 거주용.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거주용. 그 다음에 또 복지편익. 그 다음에 또 농업인등. 농업인등 있습니다. 농업인등 하면 뭐예요? 농업인등. 농업, 업, 임업, 축산업. 자, 그 다음에 또 사업시행. 그 다음에 통상경제활동. 통상경제활동인데 이 통상경제활동에서 뭐가 들어가 있다? 대체토지. 그 다음에 또 현상보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자, 임대사업.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임대사업이에요. 임대사업 이렇게 됐죠. 자, 이거예요. 이 내용. 자, 이렇게 토지거래하고 신청할 때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 거주용으로 복지편익, 농업인등, 사업시행, 통상경제활동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현상보존이에요. 그래서 현상보존자가 문구가 나왔다면 이거는 허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일단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상당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행명령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네. 누구? 무슨관청?
등록관청이 아니고 허가관청. 예. 자, 오늘은 소주 한잔 하셔야 되겠어요. 자, 자, 이제 점심 먹으면서 점수 안 나왔다고. 자, 봅시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장과 시도지사는 뭐고요? 지정권자고,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해 놔야 돼요.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지정권자예요. 얘는 지정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허가는 누가 한다? 허가관청,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여기 시군구청장 아니면 허가관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행명령. 자, 그다음에 5번에 지정권자가 지정할 당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돼요. 지정권자, 이거 만약에 허가권자가 지정할 당시, 시장군수청장은 지정할 때 이렇게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자, 허가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의 답은 4번.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공유다법령상 개업공개성의 금쟁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금쟁이는 틀리면 안 되지요. 금쟁이는 죽었다 깨나도 암기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다른 걸 몰라도. 일단 보죠. 중개대 성물의 거래상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원 벌금에 처한다. 거짓된 은행 형벌 1-1이죠. 예. 자, 이번에 법정 보수 외에 의뢰인이 스스로 건네준 사례비는 보수 초과하여 금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뢰인 스스로 알아서 뒀습니다. 이거 초과수수 2다 아니다? 네, 2다. 2번. 이 틀린 거죠.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 된다. 그 다음에 중개대 성물에 매매를 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혹시 3번 찍으셨어요? 왜 3번을 찍었을까요? 매매 업, 매매는 금쟁이 아니죠. 매매를 뭐 할 때? 업. 지금 여기가 빠졌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쟁이 아니죠. 아니, 매매를 금지하면, 여러분 금쟁에서 매매를 금지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거 공부해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땅 사고 집 사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업공개에서 매매를 금지하면 안 되죠, 당연히. 매매를 뭐 하는 거? 업이 들어가지면 돼요. 이거 꽤 조심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분양 임대를 한 증서의 매매를 업원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된다. 증서 형벌 어떻게 되죠? 3-3. 네, 그렇죠?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고 뭐만 금쟁이다? 쌍방 대리 금쟁이다. 특히 3번 조심하세요. 업자가 빠지면 이건 금쟁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니, 개업공개사라고 해서 매매를 금지시키면 안 되겠죠. 매매를 업.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유다법령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자, 기억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했어요. 형벌 3-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거짓 부정 등록, 무등록, 거짓 부정 등록, 무거운 형벌이다 그랬죠. 무등록. 기억, 무등록이죠.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 무등록. 네, 3-3. 무거운 형벌. 형벌은 형벌은 일단 무조건 금쟁이는 기억하라 그랬고요. 금쟁이는 무조건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안 들어가면 꾸겨라도 넣어놓으라 그랬어요. 금쟁이는. 금쟁이 암기해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암기할게요. 절대 등록수, 상대 등록수는 암기해 놔야 돼요. 절대하고 상대하고. 그 다음에 자, 형벌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금쟁이는 기본적으로 암기했다고 쳤을 때 3-3 딱 2개만 더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3에서 무거운 거 2개 올려놨다 라고 생각을 했죠. 뭐예요? 무등록, 거짓 부정. 그러면 3-3 끝나요. 나머지는 금쟁이에요. 33조 1항, 33조 2항 다 금쟁이거든요.
금쟁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고 기본적으로 쳤을 때, 자, 그 다음에 1-는요. 일단 세 가지 일단 기억하라 했죠. 뭐죠? 양도되어 나오면 1-1, 이중 나오면 1-1, 아닌 자가 명칭을 썼거나 광고하면 1- 이렇게 되죠. 이거 8개예요. 8개. 지금 제가 얘기한 양도되어, 뭐 양도되어? 자격증과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 알선까지죠. 그 다음에 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그 다음에 또 아닌 자가 명칭, 이것도 세 가지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아시설 명칭.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아시설 명칭.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뭐 했을 때? 광고, 대상물 광고했을 때. 요 세 가지를 제가 묶어서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 묶어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금쟁이 매무수거 있고요. 그리고 나면 세 개가 이제 개별적인 게 잡혀요. 거래정보사업자 정보공개 위반 있었고요. 비밀준수 위반, 요번에 올해 새로 들어온 거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위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쟁이는 일단 무조건 기억했다면 1-1은 뭐만 더 추가해서 기억하면 된다. 양도되어, 그 다음에 이중, 아닌 자가 명칭 광고.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형벌은 어느 정도 잡힙니다. 오늘 금쟁이를 만약에, 자, 오늘 이제 이 복귀해줘야 돼요. 틀린 거 복귀해줘야 돼요. 꼭 복귀해줘야 돼요. 그랬지만 이게 저번 주 거, 이번 주 거 쌓여가면서 3, 4회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 유형이 눈에 익게 됩니다. 다른 학원도 첫 번째 스타트는 다 점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막 뒤죽박죽 해놨죠, 제가? 여러분들 다른 모의고사 보세요. 어떻게 됐죠? 책 순서대로 했죠. 전 뒤죽박죽 해놨어요. 작년에 뒤죽박죽 나왔어요. 조금은 순서 비슷하지만 다 앞뒤 바뀌어서 나왔어요. 거래신고 부분이 저 앞부분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뒤죽박죽 해놓은 거 거기다가 새로운 유형 문제들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안 나왔는데 요번 주부터는 점수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유형 부분을 조금 익혀가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유형을 갖다가 이렇게 좀 문제가 바뀌는구나 걸 기억하고 오늘 딴 얘기하다 그랬구나. 오늘 만약에 금지 행위를 암기하지 못했으면 금지에는 반드시 오늘 가서 암기해보세요. 금지 행위 다 기억하세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있었죠? 1-1과 3-3. 자,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1- 뭐 했죠? 매무수거. 매무수거만 기억하면 안 돼요. 저는 앞글자 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자,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꼭 제가 칠판에 쓰는 것까지 연상해 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매 뭐죠? 뭐에 대한 매매업 있죠? 이제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요. 뭐에 대한 매매업? 예, 이게 이제 모르니까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무등록 업자 알면서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아니면 명의를 용해하느니 보수, 초과수수, 거짓, 언행 이렇게 되죠. 자, 3-3 증직, 상투, 시중. 제가 중개사법은 암기하라 소리를 많이 안 하는데 몇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라고 해놓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꼭 좀 암기해 놓아야 돼요. 자,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 여기도 매매업 있어요. 매매업만 기억하면 이거 두 개가 헷갈려요. 앞에 것까지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 대리 있었죠? 쌍방 대리가 있었고 또 투기 조장 있었습니다. 투기 조장은 두 가지였죠. 미등기 전매 중개, 전매 제한 등급 중개 이게 있었죠. 투기 조장. 그 다음에 또 시세, 부당한 영향, 그 다음에 또 중개 제한. 이거는 거짓 거래였죠. 그 다음에 또 중개 제한 뭐예요? 단체 구성하여 이렇게 되죠.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칠판 보면서 한 바퀴 돌리세요. 그게 더 나아요. 자, 칠판 보면서 한 바퀴 기억 못하더라도 한 바퀴 돌려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기억납니다.